자, 비문학 사회지문 요거 해설 시작할 테니까 천천히 집중하면서 잘 보세요.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했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되는 상황이 있나 보네요.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대비가 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처분된다.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 기부 같은 어떤 행위,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결과가 번복될 수도 있다. 근데 이때 당사자가 누구냐면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예요. 처분자는 넘겨준 사람이고 취득자는 받은 사람이겠죠. 그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번복될 수도 있다.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번복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 조건을 잘 보세요. 무상처분자인 재산을 넘겨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고 그럼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요. 유류분권이 뭔지 모르고요. 우리는 유류분도 뭔지 몰라요. 설명해 주겠죠.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피상속인을 그냥 편의상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할아버지이고 상속인을 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재산을 기부했어요. 그 권리와 의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이전될 수 있고요. 또 할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단 가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자, 유류분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 유류분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 유류분을 설명한 단어를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자,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부를 안 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전부가 아니라 이익 중에서도 법으로 보장해 준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녀가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자녀 한 명일 때를 한정해서 한 거예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또 바뀌겠죠. 그럼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받을 수 있었을 이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와 연결돼요? 무상처분행위가 없었을 때 그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그럼 상속 개시 당시가 언제죠? 돌아가셨을 때. 그때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가졌던 재산 가치 더하기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기부한 거 있죠? 그 재산의 가치를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상 처분한 재산을 다 더해서 산정한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2분의 1이 되는 거죠.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 할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 안 했으면 내가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 재산을 더해서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문제에서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3문단 가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자, 이걸 나로 바꿉니다. 내가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어요. 피상속인은 내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할아버지가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이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남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전 재산 기부한 게 아니에요. 남은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전체가 100이었는데
그 중에 상속 개시 당시에 할아버지한테 30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속받은 이익이 있어요. 30이 이미 있어요. 그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있겠죠.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는 결국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2분의 1 아닙니까? 유류분이라는 건 그 전체의 할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피상속인이 그 당시에 죽을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죽었다 아니죠. 돌아가셨을 당시에 가졌던 재산 가치 더하기 이미 기부로 넘겨준 재산을 더해서 2분의 1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이미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계산법 잘 보십시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위에서 요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 더하기 무상처분한 재산을 2분의 1 한 그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 이미 언제 받았어요? 상속 개시 당시에 남은 재산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뺀 값이 유류분 부족액이에요. 이것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반환받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는다. 왜냐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재산을 상속받은 이익은 빼야 돼요. 그래서 그 뺀 값의 이름이 유류분 부족액이고, 이 부족액만 어디서 받는 거죠? 결국에는 그 기부한 데서 받는 거겠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금액으로 하는데 돈으로 반환받는 건 아니다. 계산은 돈으로 금액으로 하지만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항상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그럼 그 말은 물건 자체가, 주식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 주식 자체가 반환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돈인데, 계산은 돈으로 하는데 돈만 받는 건 아니고, 돈이 아닌 경우, 물건인 경우는 그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무상 취득자, 누구죠? 기부 받은 사람은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지금 여기 구조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돈으로 반환해야 되고 돈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죠? 정리하면 물건이나 주식인 돈 이외의 재산의 경우 당연히 물건, 주식이 반환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또는 가능해도 둘이서 유류분권자인 나와 무상취득자인 기부받은 사람이 합의하면 돈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다 했어요. 여러분, 이 3문단이 제일 어려운 문단이었던 것 같아요. 됐죠? 4문단.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반환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물건은 어떻게 반환해 주지?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자, 이걸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돼요.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까요?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색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할아버지한테는 원래 100이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원래 100이 있었고, 상속 당시에, 개시 당시에 할아버지한테 30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을 이미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기부한 거예요.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얼마냐면 70 더하기 30을 2분의 1로 나눈 50입니다. 그럼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50인데 이 50에서 이미 상속을 얼마 받았죠? 30을 받았죠. 됐죠? 그러면 20이 남잖아요. 20만 반환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기부 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부 받은 사람한테 70 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20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70이 물건이에요. 어차피 물건을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물건을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의 값이 70으로 계산은 됐는데 이 물건은 그럼 어떻게 반환받지? 70 중에 20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반환받냐? 그래서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 20은 이 20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가 70이었죠. 이거보다 적어요. 얘가 70보다 적은 가치, 적은 부족액이면 유류분권자인 나는, 피상속인인 나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치는 70이고, 됐죠? 70에 해당하는 거에서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잖아요. 그러면 70분의 20, 7분의 2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나눠지는 이유 이해되셨죠? 물건을 줄 때는 물건 자체를 쪼갤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만큼을 7분의 2를 소유권을 주고 이때 각자의 몫은 지분이라고 한대요. 지분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무상처분된 물건이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일 때는 어떤 형태로 반환되냐? 소유권을 나눠 갖는 지분 형태가 된다고 답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지분으로 처분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쪼갤 수 없으니까 처분된 재산 자체, 여기서 말한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될 때 어떻게 반환하지? 지분으로 반환한다고요. 다음 문단.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까 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상황이야. 다시 빨간색으로 가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그 물건의 시가가 변하면 언제가 기준이지? 이거예요. 기준을 언제로 잡지? 물어봤고 답하겠죠. 이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류분의 취지가 뭐냐 이거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취지를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유류분은 왜 나온 겁니까? 이런 얘기였죠. 기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상속받을 재산, 기부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받을 재산, 이거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12번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를 물어본 이 문제는 이 유류분의 취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번 선지를 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재산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번이 기억의 이유가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놀랄 일입니다. 시가가 올랐는데, 물건의 시가가 올랐는데 무상취득자인 기부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진 거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지금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눴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것이냐 했을 때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의해서 물건이 시가 상승이 되었냐 안 됐느냐예요. 그래서 무상취득자가 노력해서 오른 거면 무상취득 당시에 그 낮은 가격이죠. 낮은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상속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무상취득자의 노력이 없었을 때예요. 자,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뭘 계산한다고 했죠? 무상처분된 게 뭐면 물건이면 지분으로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은 그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상속 당시냐 아니면 기부하는 당시냐로 나뉘고, 지분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했어야 됩니다. 아셨죠? 다 읽어봤어요. 머릿속이 좀 복잡할 텐데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정돈을 다시 하면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상속인이 갖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요.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된다 했는데, 유류분권은 어떻게 보장되는 거였냐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기부하지 않고 물려줄 것을 가정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되면 부족액은 누구한테 넘겨준 거, 무상 처분한 것에 한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무상 처분한 것에 한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지문에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 할아버지가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다가 이미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계산하는 게 유류분이니까, 유류분이 부족한 금액으로 한정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죠. 이해하셨죠? 10번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다음에 3번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하죠. 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류분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언제 생긴다고 했냐면, 여기 조건 보세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거죠. 사망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반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안 하면 행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기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게 1문단에 얘기한 거죠.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번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0번은 2번이 답이었고요.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한 개라도 전부를 반환받지 않고 뭐를 넘겨주죠? 반환할 게 있으면 지분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고요. 2번 무상처분된 물건이 반환될 때,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크면 클수록 무상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했는데, 유류분 부족액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네, 유류분권자인 상속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유류분권자인 상속인이 가져가는 게 커지면 무상취득자가 가져가는 지분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이 선택지는요, 본문의 이 부분인데요.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불가능할 때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했죠. 지분으로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야, 나 물건 싫어, 돈으로 줘 해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왜 맞냐? 원칙이 뭐였냐면, 원칙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를 해야만 돈으로 반환하는 거지, 한쪽에서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해도 아니야 난 원칙대로 할래 하면 그 원칙대로 물건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이 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이랬어요.
물건의 일부를 반환했다는 건 뭘 넘겨준 거죠? 예, 지분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무상취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나눠 갖는 거고요. 돈을 반환받는 것도 아닌 거죠. 되셨죠?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11번은 4번이 답이었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좀 복잡하고 어렵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땐 300이었고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시점으로 한번 볼게요. 시점으로 이렇게 해서 시점을 보면 이게 돌아가신 시점 상속 개시예요. 이때 B 물건은 병이 가져가겠죠. B 물건의 가치는 계속 100이었어요. 그래서 100은 병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A 물건은 6개월 전에는 가치가 300이었어요. A 물건은 6개월 전에는 가치가 300이었다가 상속이 일어나는 6개월 후에 700으로 가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먼저 1번 선택지 보십시오.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했어요. 그럼 유류분 부족액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뭐를 근거로 계산하느냐 했을 때 윗글의 마지막에 보면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당시 그리고 기부할 당시 이 두 개로 나뉘는데 지금 기부할 당시의 기준이 뭐냐 하면 무상취득자가 노력하면 기부할 당시예요. 근데 선택지는 노력과 무관한 경우로 했으니까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또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공식에 보면 좀 지워볼까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빼야 됩니다. 그럼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얼마냐? 그럼 유류분은 기부를 안 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재산의 2분의 1인 거예요. 한 명이니까. 그럼 기부를 안 했으면 700 더하기 100 해서 800이고요. 800의 2분의 1이니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400이고 그 중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은 얼마죠? 여기입니다. 이미 상속받은 이익은 얼마죠? 100이에요. 그래서 400 빼기 100 해서 300이 맞죠.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할 때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기준을 뭘로 잡아라? 800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류분이 400이라는 거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이다 라고 했어요. 7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자, 300이 유류분 부족액이고요. 300의 부족액을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줘야 되죠. 그러니까 700이 이 물건의 가치이고 A 물건의 가치이고 A 물건에 대한 이 유류분 부족액이 300이니까 700분의 300이 지분이 되죠. 그래서 7분의 3이 지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유류분권자는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700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0이니까 700분의 300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걸 소유권으로 나눠서 지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3이 지분이 되죠. 3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이때는 30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노력으로 했다면 300 더하기 100에서 200이 100을 이걸 뭐 해야 되냐면 2분의 1로 2로 나눠야 되죠. 그럼 200이에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200이고 이미 받은 게 100이니까 부족액은 100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걸 할 때 노력과 무관한 경우와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를 왜 나눴느냐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족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갈라지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셨어야 돼요.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 되는가?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그러면 300에 그쵸? 100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죠. 300에 100을 줘야 되느냐. 근데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을 계산하는 시점을 생각하면 300에 100이 아니라 700의 상속 당시의 가치에서 100이 되니까 7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걸 잘 이해하는가 이거였어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기준과 지분의 계산 기준이 달라진 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였어요. 핵심이.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자, 병은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 그럼 상속 개시 당시는 얼마예요? 100이죠. B만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은 B만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이익은 그대로 똑같죠. 이 재산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100 그대로이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설명이었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문학 사회지문, 경제지문 법입니다. 법인데 법경제죠.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선생님과 같이 본 부분에서 어떤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못했는지 확인하시고 잘 정리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